더 높이, 더 멀리. 하늘을 종횡무진나는 드론의 등장으로 인류는 시각적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거죠. 내가 얻으면 내가 보고 싶은 장소를 볼 수 있는 자유로움. 새로운 무대가 열렸어요. 이런 무대는 인간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무대예요. 전년도 대비 올 한 해만 30%가 넘는 성장이 예상되는 드론 시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평가받는 드론은 인류가 이룩한 문명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중요 키워드, 드론의 활약을 만나보시죠.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로 떠오른 장소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카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대중적인 취미 생활로 인기인 드론. 그 영향으로 드론 체험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커피와 드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문화 공간이죠. 방문자들은 음료를 즐기며 매장에 전시된 드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행 노하우도 배울 수 있죠. 크기와 모양이 다른 세 종류의 드론. 조종 미숙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종법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이죠. 이런 거에 이제 바로 들어오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드론 기술을 배워가는 사람들. 얘네 스포츠용보다는 지구리나 모니터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 100에서 한 150 정도. 조종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조종의 이제 비행 모드는 1에서 4까지가 있습니다. 모드 1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스틱을 올리면은 기체가 모터 RPM이 상승하면서 올라갑니다.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기체가 앞, 뒤로 움직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 스틱을 좌우로 돌리게 되면은 기체가 좌우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드론 문화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복합 문화 공간. 그렇다면 이런 이색 공간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RC를 할 때, 그러니까 RC 자동차가 이제 부서졌을 때 집에서 고치는 게 이제 부모님 눈치도 보이니까 보통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서 만들었는데, 그 옛날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제 뭐 드론을 하지만,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바로 고칠 수 없으니까 좀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카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서 카페 컨셉을 도입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커피라는 개념하고 이제 드론을 접목하니까 좀 어색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드론과 커피 그리고 문화 이렇게 해서 좀 컨셉이 잘 잡혀져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서 이제 찾는 것 같습니다. 이론 강의가 끝나고 실제 작동을 해보는 사람들. 스틱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끝인 줄 알았건만 섬세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드론이 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은근 어려운 드론 조종법.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직접 드론을 체험해본 소감은 어떤가요? 이거 처음 날려봤는데 생각보다 조작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좀 더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방송에서 드론 이제 날리는 것들 조정하는 것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번에 좀 배우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즐겁습니다. 어느 정도 손에 익자 손쉽게 하늘을 나는 드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도구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드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드론이란
무선 전파로 움직이는 무인 항공기를 뜻합니다. 기체의 조종사가 타지 않고 자동 또는 지상에서 원격 조정으로 비행을 하죠. 원래 드론이란 단어는 영어로 수벌을 뜻합니다. 드론이 날 때 발생하는 소리가 마치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은 거죠. 비행 원리는 헬리콥터와 유사합니다.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며 기체 아래쪽으로 공기를 밀어내죠. 이때 날개 아래쪽은 고기압이, 위쪽은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위아래 기압차에 의해 양력이 발생, 드론이 공중으로 붕 뜨게 되는 거죠. 이런 비행 원리는 드론의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간이 여태까지 그 접해보지 못한 공간을 찾아냈어요. 왜냐면 비행기처럼 아주 높은 데 있는 거와 지상에 붙어서 운송수단과 이 중간이 비어 있었어요. 새로운 무대가 열렸죠.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그 추진력을 얻어야만이 날립니다. 그래서 뭐 300km 속도에 뭐 1.8km를 달려야지만 뜨고 또 일정한 고도가 있어야 되고 정지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드론은 그 공간에 정지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으로 나오죠. 그 정지한 상태에서 모든 걸 보고 가까운 데서 보니까 정확하고 또 내 눈에 보이는 데서 내가 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무대가 열리고. 드론은 쉽고 똑똑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간단히 연동되며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드론의 매력입니다. 용산에 위치한 한 드론 전문 유통업체를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며 오프라인 대형 매장에서도 드론을 취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제품의 비교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능에 따라 몇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가격은 천차만별. 이 다양한 드론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제일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드론은 입문용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손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드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용 드론이 있습니다.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드론 원리나 모터의 구성 원리, 드론 전반적인 원리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싱 드론이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약 45km까지 나오기 때문에 속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고글을 통해서 드론이 찍는 영상을 고글을 통해 직접 보면서 경주를 할 수 있는 드론이 있고요. 또 퍼포먼스용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모터가 역회전하기 때문에 배면 비용 위주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화려한 드론, 화려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드론이 있고요. 또 일반 촬영용 드론이 있습니다. 12km 이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 풀 HD부터 4K까지 촬영이 가능한 그런 드론들이 있습니다. 드론이 이렇게 다양해진 것은 불과 10년 남짓. 드론의 역사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사실 드론은 100년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본래 드론은 군사용 무기. 전쟁으로 얼룩진 1900년대 전투기 조종사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것이 드론의 시초였습니다. 초기 사격 연습을 위한 표적으로 사용되던 드론은 점차 그 쓰임새를 넓혀갔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빨리 가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러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전투기나 이런 데서 목표물 그 타겟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로서 초창기에는 시작이 됐고요. 그런 항공기들은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길고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적진을 감시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과거
드론은 비싸고 군사용으로만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 드론 업체가 카메라가 장착된 저렴한 일반인용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며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죠. 민간용 드론은 점차 작고 값싸게 진화하며 일가구 1드론 시대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사실은 드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기울이면은 경사를 감지해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스마트폰 위에 개발된 센서들이 드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론에 쓰던 센서들은 센서 하나만 하더라도 100만 원을 호가하는 그 고가의 센서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성능 하지만 저가의 센서들이 개발되면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센서를 드론에 쓰기 시작하면서 드론의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지고 소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대중화의 길에 접어든 드론. 제작도 한결 수월해졌죠. 무수한 기업들이 드론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전문가들은 불법 드론으로 비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큰 만큼 꼭 확인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드론을 구입할 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수입되는 제조되는 모든 드론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부가 되는 그 인증 번호를 꼭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 인증이란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드론이 국내에서 사용되기에 안전한 드론인지 또 뭐 안에 그 내용 구성품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을 인증을 해야지만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 인증을 습득하지 않은 제품들은 다 불법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불법 드론인지를 확인하시려면 국립전파연구원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면은 바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공을 아름답게 수놓은 수백 대의 드론들.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드론과 숨막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공연부터 신개념 배송 서비스까지 우리 일상 속으로 날아든 드론. 고객이 주문하면 어디서든 30분 내로 물건을 배송하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연에 성공해 유통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고,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는 무인 태양광 드론 업체를 인수해 지구촌 오지에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마다 치열해지고 있는 드론 개발 경쟁. 왜 모두 드론 기술을 선점하려는 걸까요? 하늘 위의 드론은 적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완벽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죠. 뭐 이제 통상 요즘 뭐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뭐 이런 쪽인데, 드론은 그걸 전부 다 갖다가 융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건 요소예요. 이 자체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는데, 그쪽 IT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새로운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을 통신 수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빨리빨리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데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로서 드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드론 시장의 규모는 6조 원을 웃돌 것이라 예상됩니다. 2020년엔 13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죠. 그 기세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제 드론이 산업을 선점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다양한 산업군에선 이미 드론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도 드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죠. 산업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드론, 그 활약상을 만나볼까요? 순식간에 대지로 용암이 흘러넘칩니다. 들짐승들은 드론을 보고 재미있는 반응들을 보이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영상들은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을 드론이 촬영한 예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스포츠 중계 분야 등 방송은 드론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분야죠. 인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촬영용 드론. 드론을 위한 영화제도 탄생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에서는 영화 제작을 위한 드론 사용을 허가. 고가의 장비 없이 멋진 공중샷을 필름에 담을 수 있게 했죠. 이 영상은 새로운 촬영 드론을 만나 이렇게 변화합니다. 일반 공중샷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특이한 구도. 3차원 영상의 VR 드론입니다. 화려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며 촬영 드론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죠. 국내 최초로 VR 다큐멘터리를 찍은 드론 촬영 전문 업체. 무언가 분주하게 점검 중인 사람들. 이 기계는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짐벌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장치는 드론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달아도 안정적인 영상을 얻게 해줍니다. 이렇게 360도 공간 촬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VR 드론이죠. 항공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단편적인 부분만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VR은 내가 서 있는 기준 중심을 해서 어느 면이든 볼 수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자가 원하는 영상이 아니라 촬영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내가 어디든 내가 보고 싶은 장소를 볼 수 있는 자유로움,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의 매력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VR. VR 드론의 힘찬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연구진은 매의 눈으로 모니터를 주시합니다. 긴장되는 이 순간,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질주하는 드론. VR 드론이 촬영한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여섯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한 3차원 영상이 참 독특하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촬영 드론. 앞으로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느낌을 살린 드론의 공연을 만들 겁니다. 퍼포먼스 쇼인 거죠. 그래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음악으로 그 드론을 이용한 어떤 문구라든지, 그러니까 쇼맨십을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뭔가 쇼맨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 철새들이 군무를 하듯이 이런 군집 비행이나 편대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뛰어난 기동성을 갖춘 드론은 재난 구조 활동에도 유용하죠. 화재가 났을 경우 빠르게 현장을 찾아낼 수 있고, 실종자가 생겼을 경우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까지 수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내 지방 경찰은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사용 중이죠. 드론 한 대만 있다면 수색과 정찰, 구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과 부산 등 일부 해안에서 드론이 구조 활동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실종자를 수색하고 구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를 통해 8명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해양 인명구조 드론 덕분이었죠. 세계 최초로 인명구조 드론을 개발한 구조드론 개발업체. 일반 드론과는 생김새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무게만 41kg에 육박하는 이 드론은 생사의 천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겨냥해 제작됐습니다. 이래 봬도 시속 90km까지 비행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드론과 해양 구조 산업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제 해양에서 일어나는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훼손되는 걸 보고 지금 현행 체계가 사람을 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껴서 기술적으로 극복할 부분을 찾다가 2011년도에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택배를 한다는 뉴스를 제가 접하고 나서 무릎이 탁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얼른 생명유지 장치를 전달해주면 초동 대응을 하면 생존율이 높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계기인 것 같습니다. 해양 인명 구조 드론은 정찰용과 구조용 드론이 함께 움직입니다. 먼저 정찰용 드론이 상공을 비행, 주변 환경을 정찰하고 사고 상황이 포착되면 인근 관제탑과 해경에 촬영한 영상과 사고 신호를 전달하죠. 곧이어 구조용 드론이 출동합니다. 조난자에게 다가가 구명환을 전달하죠. 이를 통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년의 노력 끝에 개발한 해양 인명구조 드론. 이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해양 인명구조 드론을 실제로 작년에 운영해 보면서 2가지 개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저희가 이제 육상에서는 미리 웨이포인트를 지정해 놓고 자동 이륙과 자동 착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좌표가 변하지 않거든요. 홈베이스가. 그런데 배는 계속 그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좌표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 환경이 썰물일 때 일어나는 상황과 들물일 때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므로 요구조자의 튜브를 동서남북을 지금은 사람이 판단해서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자동화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업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 다들 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기 위해 모인 미래의 조종사들입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조종사 전문 교육기관. 2013년 개정된 항공법 규정에 따라 드론 국가자격 증명 제도가 시행된 지 햇수로 4년째. 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자격 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죠. 드론이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법 제도 내에서 운영돼야 하는지 간단한 조종술뿐 아니라 운영 체계까지 꼼꼼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 있으니까 여러분 잤다. 어저께 배우신 것처럼 시동, 파지서부터 하셔야 돼. 파지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조종할 때 원활한 조작이 안 됩니다. 이게 파지가 이게 아니잖아요. 네, 파지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너무 꽉 조종기를 움켜잡지 마시고 네, 부드럽게 힘을 다 빼세요. P3 전국의 전문 교육기관은 총 11개. 드론 조종사는 항공 촬영 분야는 물론
인명 구조, 소방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드론이 산업 여러 전반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차후에 이제 새로운 산업에서 쓰이게 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산업 현장이나 여러 현장에서 드론이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취득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수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는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자가 이 라이센스 제도에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기 기준으로 그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 아무나 비행한다고 해서 기록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인가가 돼 있고 등록이 돼 있는 지도 조종자로서부터 로그북이라고 하는 그 기록, 비행 시간 기록을 다 인정을 받는 그 기록을 근거로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kg 이하의 드론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만 내면 누구나 띄울 수 있습니다. 취미용이라면 승인 없이 조종이 가능하죠. 하지만 띄울 때 반드시 비행 금지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 서울 한강 북쪽은 드론 비행 자체가 금지된 구역. 그 밖에 고도 150m 이상, 인구 밀집 지역, 비행장 반경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지 구역이죠. 비행 제한 구역은 레저용 및 항공 촬영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25kg 미만의 드론에 한해서만 조건부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일까요? 아직은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법안 마련이 전 세계적으로 미흡한 상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드론을 규제하고 만약에 있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죠. 드론이 보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 군사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살상, 화학무기, 그다음에 어떤 사생활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특히 비행기 같은데 막 나른 데 같은 데는 가서 충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드론을 이용해 사진 촬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남들의 사진을 몰래 찍는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물질을 운반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도 자꾸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드론에 대한 어떤 감시나 그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쓰임새와 장점이 많지만 테러에 악용되는 등 위험 요인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한 무장 세력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테러를 일으켜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또 총을 쏘는 드론도 등장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죠. 누가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무리 좋은 기술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의 경우도 테러, 안전사고, 해킹,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적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죠. It's an invasion of privacy. We were in our own yard. Had he been flying around and never stopped over my house,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미국에서는 집 위를 날아다니던 드론을 총으로 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기물 파손이냐, 사생활 침해냐에 대한 논란으로 드론으로 인한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드론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안티 드론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티 드론이란
드론에 의한 범죄나 사고를 막기 위해 등장한 기술로 감시 수준을 넘어 드론을 직접적으로 무력화시키죠. 일반 취미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직 외국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하드웨어, 오픈 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치 우리 스마트폰처럼 거기에서 누군가가 어떤 좋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우리 정보를 빼갈 수도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드론. 현재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제정한 국제 협약에 근거해 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저희가 볼 땐 드론이 등록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다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다 고유 번호가. 지금 드론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드론이고 누구 건지 추적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딱 드론만 봐도 딱 찍어도 그거에 대한 이게 쫙 나오고 소유주까지 다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일단 그 통제가 돼야 되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드론 사용자들이 국가에 등록하도록 일정 크기 이상의 드론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을 감시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하고요. 또 이런 드론이 어디에 날아다닐 수 있는지 감시하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된다면 좀 더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택배라든가 장거리 비행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드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드론 산업은 4조 원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약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죠. 가장 주목받는 것은 운송 분야. 이제 택배뿐 아니라 사람까지 이동시킵니다. 중국의 한 업체에선 사람을 태우고 날 수 있는 유인 드론을 개발했고 미국과 두바이에선 곧 드론 택시가 시범 운행을 보일 예정. 러시아의 스타트업 기업에선 실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오토바이 형태의 드론을 개발, 익스트림 스포츠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드론. 드론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새로운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 더불어 기술적 한계도 극복해야 합니다. 현재 드론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배터리의 지속 시간. 아무리 고성능 드론이라고 해도 비행 시간은 30여 분 남짓. 장거리 운행이 어려운 것이 단점이죠. 만약 상공에서 전원이 꺼진다면 뒷일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드론의 한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지금 주로 배터리로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채공을 하려면 많이 실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그러다 보면 또 기체 무게가 무척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한 20-30분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더 획기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 그건 당분간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 한계 극복에 도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연구진이 한창 실험 준비로 바쁩니다. 연구진은 드론의 짧은 채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배터리의 잔량이 줄어들면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어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만든 엔진 발전기. 그렇다면 왜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엔진 개발에 몰두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가, 드론에 쓰고 있는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배터리 중에 가장 좋은 배터리예요. 이보다 더 좋은 배터리가 없을 만큼 더 좋은 배터리인데 그게 한계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하나 쓰고 배터리 2개 쓰면 전기가 많아지니까 더 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 쓸 때 10분 나르면 2개 쓰면 20분 날겠네 라고 생각해서 2개를 쓰면 20분 나는 게 아니라 15분 날고 맙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출력 밀도를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지고 있는 엔진과 겸하여 씀으로써 장시간의 채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걸까요?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엔진의 연료는 특별한 재료를 첨가한 휘발유. 드론이 모터로 움직이는 동안 엔진은 전력을 생산하게 되죠.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배터리로 전송됩니다.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배터리 잔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 이때 엔진에서 생산된 전류가 빠르게 공급됩니다. 수치를 통해 배터리 전력이 충전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일반 배터리만 사용했을 때보다 2배 더 긴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목표치의 80%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 1년 이내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진은 우리나라 드론의 화려한 기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군사용이나 밀리터리에서 적진에 가서 쓸 수 있는 굉장히 험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좀 법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배달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에 적합한 그런 드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긴 제공 시간, 뭐 지금 1시간을 목표로 하지만 된다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까지 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넓은 시야를 인류에게 준 기술. 그 활약은 이미 방위 산업과 항공 촬영 분야 등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을 향한 드론의 또 다른 비상이 이어집니다. 국내의 한 드론 전문 기업. 이곳에서는 국가 R&D 과제들을 진행, 보안, 재난교육, 교량 관리 등 특수 목적용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또 정찰, 수색에 용이하도록 지상 통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 비행을 실현해 냈습니다. 자동 비행은 사람이 그 명령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기능까지가 지금 현재 국내나 해외나 이제 활용하는 기술들이고 그 기술들의 완성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완성도가 거기에 이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회피하는 센서 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회피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기능들이 하나씩 더 들어가서 더 안정화를 시키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자동 비행을 하는 그런 이제 그 GPS 기반의 또 그 어떤 맵 기반의 운영하는 이제 그런 그 기술들을 접목해서 지금 이제 산업용 기체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완벽한 자동 비행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장거리 운행이 불가한 드론을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새 가능성을 연 것입니다. 비행체에 명령값을 입력하면 자동 비행이 가능하죠. 추후 비행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현장의 정확한 상황 파악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나 등산객 조난 시 수색,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교량의 안전 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죠.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미래의 블루오션 드론. 세계 드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성장과 발전을 향한 로드맵을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드론이 바꿀 산업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분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레저용 드론.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는 분야죠.
상공을 시원하게 가르는 드론, 바로 드론 레이싱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로 떠오른 드론 레이싱.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규모는 물론 상금은 억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성적으로 빠르게 드론 선진국들을 추격하고 있죠. 우리나라 드론 스포츠 1인자의 집. 각종 메달과 상패로 가득합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상하이컵 우승,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 프리스타일 부분 최연소 우승을 거머쥔 엄청난 실력의 1인자죠. 그 주인공은 14살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잘생긴 소년. 드론 레이싱 시작 석 달 만에 550g의 작은 드론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죠. 바로 드론 신동 김민찬 군입니다. 이 드론 시작하기 전에 RC 헬리콥터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 비행장 다니다 보니까 이 레이싱 드론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보통 드론 스포츠는 속도를 겨루는 레이싱과 조작 기술을 보는 프리스타일 두 종목으로 나뉩니다. 민찬 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 스포츠 대회에서 프리스타일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죠. 당시의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무려 50만 뷰를 돌파했죠. 그때부터 스타가 된 민찬이 과연 이런 엄청난 실력을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드론 시작하고 거의 한 2달 후에 나갔었는데 그 솔직히 꼴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갑자기 분주해진 민찬이 요즘 다음 시합을 위해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6시간 정도를 드론 조정 연습에 투자하고 있다는 김민찬 군. 하지만 연습할 공간을 찾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드론 관련 규제 때문에 허가를 받거나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곳을 찾아가야 하죠. 이때 민찬이를 든든하게 조력해주는 것은 아버지. 연습할 장소까지 매일 데려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죠. 너무 멀어. 멀지? 맞아요. 너무 멀어요. 그나마 안 듣거나 보면 하고 있는 게 다행이야. 드디어 민찬이의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 기술을 배우는데 3개월이 넘게 걸리지만 민찬이의 경우 보통 일주일이면 기술을 완벽히 터득합니다. 그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만 약 3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제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주말에 민찬이랑 같이 날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정보도 교류하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직접 날리지는 않지만 보는 것만 해도 즐거워요.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김민찬 군. 그가 있기에 우리나라 드론 스포츠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김민찬 군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드론이랑 RC 헬리콥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공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갖게 됐는데 이거 아무래도 카메라를 타고 날린다고 그래도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꼭 커서 전투기를 꼭 직접 운전하고 싶어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드론 시장.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일상으로 들어온 드론.
앞으로 드론이 바꿀 미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기술 개발 자체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고 또 이런 드론을 실제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인프라도 필요한데요.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탑승할 수 있는 어디서든 간에 불러서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드론을 탈 수 있는 시대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과 한 5, 60년 전에 전혀 꿈꿔보지도 못했던 세계가 지금 펼쳐졌듯이 완전히 그렇게 새로운 세계는 공간 때문에, 드론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세계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에 피할 수 없는 물결과 함께 우리 앞에 드론이 펼쳐낼 신기원이 도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는 현명한 로드맵으로 발빠르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것. 드론 산업의 현명하고도 안전한 발전을 꿈꿔봅니다.